이제는 강제추행죄가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상황이면 성립한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신배님, 대법원 판례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전이랑 어떤 차이를 보이는 거죠? 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서 기존 판례 입장은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이를 정도가 되어야 추행이 성립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게 아니고 협박죄의 협박,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기만 하면 항거 곤란을 요하지 않고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라고 법리를 변경한 겁니다. 40년 동안 이어졌던 법리를 이번 판결로 변경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과거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폭행 및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게 죄가 성립한다라고 판단한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신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들어서 이 항거 곤란의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항거 곤란의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좀 판례가 바뀌어온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급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법원도 사실은 그런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판단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최근의 판례 흐름을 볼 때 더 이상 과거 법리는 성립할 수가 없다. 항거 곤란을 넓게 인정을 하다 보니까 항거 곤란이라는 요건을 굳이 따질 이유가 없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심리로 진행이 됐는데 이게 확정이 됐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심지어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서신 분은 대법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만장일치로 이제는 이 법리를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확립을 한 것이죠. 자, 물론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켜서 추행을 했다면 이건 미친놈이죠. 그런 미친놈들을 처벌하는 부분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역효과도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이거를 꼭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신배님. 아, 나 무서웠다.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거 강제추행인 것 같다. 아니, 강제추행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는 없어요. 뭐 CCTV라든지 녹음 파일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피고소인이 자기는 공포심을 유발했던 게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해야만 이 피고소인은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다른 증거가 없이 진술 대 진술이 부딪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뭐 이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쪽이 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결국은 일관되게 진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제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고소인이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면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협박죄의 협박 개념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기존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거가 곤란한 것을 추가적으로 살폈다면 이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라는 문구에 맞게 폭행죄의 폭행,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면 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협박죄에서 협박은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거든요.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딱 봤을 때 두려울만 하네, 무서울만 하네 하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협박의 경우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 폭행 또는 협박으로니까 폭행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폭행이라는 거는 의사에 반하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그 유형력의 행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멱살을 잡거나 옷깃을 잡거나 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리력을 행사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사소한 시비로 이렇게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도 폭행죄로 벌금을 물거나 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판사님들이 뭐 그 정도면은 추행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론만 가지고 본다면 폭행죄의 폭행이면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좀 폭넓게 성립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머리가 어질어질해지는데요.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 전에 몇 년 전에 이미 여자를 상대로는 찍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라고 제목을 달아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정말로 극도로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기존 법리가 적용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이른바 가짜 미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발생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폭넓게 인정이 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억울한 분들도 많이 발생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길을 걸어가다가 남자 여자 둘이 시비가 붙었습니다. 뭐 누가 발을 밟았든지 누가 물을 튀겼든지 누가 침을 튀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특히 남자는 여자한테 물리력을 행사하면 절대 안 되겠네요. 이거는 폭행이 아니라 그냥 바로 성범죄로 들어가 버릴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벌써 1년 전에 이미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입주민들 간에 뭔가 다툼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몸싸움을 하게 됐는데 이거를 폭행죄로 신고를 안 하고 추행죄로 신고를 해서 자기가 지금 강제추행 피의자가 됐다 이러면서 연락이 오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법리가 바뀌기 전에도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법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 추행으로 신고하고 추행 성립 안 되면 폭행으로 바꿔서 처벌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겠죠. 저는 차라리 그냥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예전에는 애매했잖아요. 이제는 명확하네요. 절대로 남자 여자 뭐 서로 부딪히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어떠한 접촉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깔끔하게 명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좀 과장해서 표현하신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모든 판사님들이 다 꼼꼼하게 모든 사건을 보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아무튼 새롭게 변화된 세상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겠죠. 뭐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